지금 문제는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대출이 정말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이 상황에서 네. 풀 레버리지를 써봤자 그렇죠. 이렇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제가 느낌이 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예.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죠. 네. 뭐 토지, 상가, 지식산업센터 뭐든지 대출은 80% 이상 다 나와요.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 기술. 네. 정민우 대표님, 유근용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왕초보도 정말 바로 돈 벌 수 있나요? 이 책 읽으면? 일단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 어려운 내용 많이 다 덜어냈고요. 네. 예. 저희 목적은 그거 이래도 정말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할 겁니까 정말? 맞아요. 이런 포커스예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권리 분석을 뭐 말소기준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 뭐 명도 막 머리 이거를 아파. 엄청 공부를 해 막. 네네. 이미 골든타임 다 지나가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프로세스만 알아도 충분해요. 음. 그리고 그 절차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 2-3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거를 10시간, 20시간, 3개월, 6개월, 1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경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최대한 덜어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요 내용만 아셔도 초보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소액 땅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한 번만 좀 해보시자. 네. 네, 이랬어요. 그게 네. 저희가 1부에서 그 유근영 대표님께서 어떻게 부동산 이렇게 입문을 하셨는지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정민호 대표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아,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비전공자고요. 전혀 네. 부동산의 비읍자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저도 예,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 다니다가 네. 예기치 않게 좀 빨리 나오게 됐어요. 한 6년 정도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적게 한 건 아니죠. 나왔는데 제가 좀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거든요. 힘드셨겠네요. 네. 뭐 당장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나와서 한 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 있는데 대출을 엄청 높게 해준대요. 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있나? 그래서 해봤는데 가슴이 이렇게 사건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막 그때.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어? 80% 대출을 하고 10% 보증금을 받으면 정말 내 돈 10% 갖고 하는 거야? 맞아요. 마법 같아요. 네, 마법 같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거 폐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게 시들시들해져. 네. 왜냐하면 가면은 그 한 건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4일씩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 자꾸 무위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폐차라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뭐라도 뭐 장사를 하든 뭘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제 낙찰이 딱 된 거죠. 그래서 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또 이런 거구나. 다시 또 전이가 막 살아나면서. 네. 근데 또 그때는 제가 2011년, 12년도에 좀 아파트 입찰부터 시작을 했는데 낙찰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상승기가 아니라 하락장이었기 때문에요. 하락장의 거의 끝물 무렵이라 맞아요. 심리가 바닥을 칠 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20% 유찰이 되면 뭐 80% 수준이면 2억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거의 단독 낙찰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았나 싶고요. 낙찰이 두려운 거예요. 하면 또 낙찰되면 어떡하지? 너무 성급했나?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렸다 들어갔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낙찰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는 낙찰과 동시에 등기 쳐야죠, 명도 해야죠, 임대 놔야죠. 자동적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분야든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하면 그냥 막 어느 정도는 조금 잘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보통의 그 부동산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값이 좀 오르는 걸 보고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갖고 경매든 공매든 공부를 해나가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경매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땄어요. 아. 예. 그거는 하고 있어요. 완전 너무 모르니까요, 용어도. 그래서 뭐 경공매사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국가공인 자격증이 뭐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공인중개사 딱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2010년도에 따고 이제 했죠. 근데 의외로 그게 저 이제 중개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약간 남들 많이 하는 걸 잘 안 하려 그래요. 네. 예, 좀 다수가 하는 거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걸 이제 했는데 의외로 뭐 세법, 공법, 민법 이런 것들이 또 경매랑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주린이들 그리고 경매 수업만 들은 분들이 법원에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려워서겠죠. 그 귀찮기도 하고 또 내가 가봤자 이거 낙찰 되겠어? 라는 마음이 이제 네. 가로막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근데 네. 저는 뭐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 투자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 명 대리 입찰로 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입찰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이 녹음하는 이 순간에. 예. 그래서 이따가 보면 이제 낙찰인지 폐찰인지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제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냥 다 올리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자극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거 꼭 뭐 용쌤처럼 아니면 용쌤 기운 얻어서 저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실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를 봐도 항상 이제 낙찰 후기라든지 수익낸 후기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식은 노 레버리지 그리고 부동산은 풀 레버리지로 가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주식 투자, 부동산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제가 예전에 미수를 잘못 썼다가 미수.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부동산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고가잖아요. 당연히 내 돈으로 다 투자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정상을 내가 이런 거죠. 돈도 없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앞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레버리지도 두려워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네. 뭐 하나는 내가 한 번쯤은 희생을 뭐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네. 뭐가 됐던지 간에. 저희는 또 부동산이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하락론자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이니까요. 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장은 없어요. 저도 하락장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투자하는데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전 투자할 때 웬만하면 모 지방에 그 지역의 대장주를 항상 사요. 네. 대장 아파트를 사고. 왜냐하면 정말 하락장이 오면은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동산은 그냥 레버리지를 풀로 하는 게 저는 흑수저라면 일반 직장인이라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문제는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대출이 정말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이 상황에서 네. 풀 레버리지를 써봤자 그렇죠. 이렇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제가 느낌이 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죠. 네. 뭐 토지, 상가, 지식산업센터 뭐든지 대출은 80% 이상 다 나와요. 단 신용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증빙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소득 증빙이 돼야 되고 뭐 DSR이나 DTI는 다 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급여 생활자라면 그래도 80% 정도는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가 정말 여기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공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카페나 동아리에서만 그런 분들 말고요. 피가 섞인 분들, 가족 간에 네. 그래야지 뒤탈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네, 남들하고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삶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오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뭘 하나 더 할 수 있을까, 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용쌤처럼 뭐 지분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투자 열심히 해서 부자 되셨는데 그냥 부자로 사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알리시고 계시죠?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왔고요. 예, 저희는 예, 열심히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해요. 그냥 소수로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그 실전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뭐 대단히 뭐 어디에 뭐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카페에 그냥 딱 홍보하고요. 저희 공매 수업 또 경매 수업 또 블로그에 그냥 공지만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막 전국에서 오세요. 예, 그리고 소수로 끊어서 다 마감을 치고 있지만 이걸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오늘도 아침 좀 늦잠 잤거든요. 9시에 일어났어요. 네, 뭐, 오늘 피부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10시에 일어나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퇴근도 저희 마음대로 그쵸.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율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던 투자자들을 만나던 좀 하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인생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게 그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 최종 목표예요. 경매가 왜 아름답게 만들죠? 아니, 어쨌든 그리고 그 아까 막 그 독서 관련해서도 네. 뭐 강의라든지 뭐 그런 거 하셨으면 됐지 않았냐 뭐 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독서라든지 또 제가 메모 광이기도 해요. 메모의 힘이란 또 책도 냈었었고 근데 독서나 메모는 얼마만큼 많이 읽고 얼마만큼 많이 써야 인생이 바뀌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뒤에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경매나 공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멱살 잡고 가서 법원 가가지고 얼마 쓰세요 해가지고 얼마 써서 낙찰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정말 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을 들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저는 그냥 그 제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되게 어이없어 해요. 왜요? 사람들은 감추기 바쁜데 저는 제 모든 노하우를 그냥 다 올리거든요. 네. 그것만 읽으면은 안 찾아와도 돼요. 근데 찾아와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음. 이것만 블로그만 보시면 저한테 오실 필요 없는데 왜 오셨냐고 하면은 그래도 마지막 어떤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서 왔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어쨌든 예. 네.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세요? 저도 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달라.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제 멱살 좀. 나 혼자 가기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대충 알겠어. 근데 많이 해오신 이제 네. 초인 쌤께서 네. 나를 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달라. 그래서 좀 끌고 가주시면 이제 어떻게 경매를 해야겠는지 네.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랑 살짝 연결해서 절차를 설명드릴까요? 네. 네. 경매로 아름다워지는. 네, 네, 경매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오해가 있어요. 경매가 네. 뭐 네. 안 된 사람 집에 뭐 잘못하는 거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요. 어느 나라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면 다 제도가 있습니다. 약간의 방법과 절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경매란 제도가 없으면 은행은 절대 큰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불과 한두 달 전에도 또 한 20억 정도를 빌렸거든요. 와우.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를 절대 보고 돈을 큰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쵸. 저 팔아도 2천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더 나올 거예요. 훨씬 좀 제가 은행에서 결국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제가 아닌 달천이 아닌 달천이 가진 부동산을 잡고 빌려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자를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만. 그걸 못 내면 은행은 달천을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부동산을 팔겠죠. 네. 판 돈으로
판다는 건 경매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 낙찰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그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에서 20억을 빌려줬지만 15억에 낙찰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5억을 손해보게 됩니다. 네. 그게 누적이 되면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셨죠? 대형은행도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25억에 낙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되죠? 20억에 은행은 채권 회수를 하고 나머지 5억은 채권자인 저한테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이렇듯 경매 낙찰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해피한 구조가 돼요. 네. 반대로 낙찰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채권자, 채무자 모두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낙찰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입찰자 수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요. 네. 많아야죠. 네.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네, 됐나요 답이?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잘못했네. 좋겠어요. 네, 시장 참여를 제가 많이 잘못했네. 해주셔야 돼요.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모를까요? 금융기관에서 모를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아시겠죠? 제가 조금 비약해서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네. 네. 구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아, 아름다운 입찰 현상이네요. 네. 입찰 안 하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막 빌려준 쪽도 힘들고 빚을 진 쪽도 힘든데 그 상황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네. 그게 중에 경매다. 네, 경매가 없으면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 집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뭔가-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네. 그 절차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럼-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는지. 공매부터 그럼 먼저. 아, 할까요? 공매요? 네.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되고요.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범용 인증서만 있으면은 네.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하고 또 USB의 범용 인증서 가지고 다니면 전국 어디에서든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입찰도 가능하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또 입찰이 가능하고요. 네. 그 낙찰을 받으면 그 목요일 날 보통 그 11시에서 그 12시까지가 이제 결과 발표 시간이에요. 네. 예, 그리고 매각 결정 별 이상 없고 이제 너 잔금 낼 수 있어 하는 게 공매는 그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10시가 딱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잔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잔금 납부도 그 셀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법무사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공매가 뭐예요? 공매가? 공매요.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못 갚거나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돈거래 있었는데 못 받을 경우에는 보통 그런 물건들은 경매로 진행이 되고요. 공매는 우리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어떠한 세금이라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 그건 공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까지 있다면서요? 네, 자동차도 있죠. 경매도 있고. 제가 지금 자동차 그 벤츠만 3대를 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벤츠 타는 남자. 네, 근데 그 아버지도 벤츠 받아들이고 저도 와이프. 타다가 또 와이프도 또 벤츠 사주고. 받아주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매나 공매를 하는 이유가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네. 전 비싸게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무조건 싸게. 좋아할까요? 예. 그런데 이런 네. 방법이 있는데 네. 예, 그냥 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었고 이런 기회도 있고 예,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이렇게 구입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만 이제 좀 느끼셔도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온비드에 가면은 어떤 걸 사야겠다 하고 딱 보세요. 저는 온비드에서는 토지를 많이 봐요. 네. 예, 토지도 많이 보고 또 주거용 지분 물건. 예, 남편하고 아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사업에 망해가지고 그런 물건이 나오는 것들도 다 경매든 공매든 있거든요. 네. 그 토지도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거나 또 이런 물건도 있는데 이런 물건이 좀 재밌어요.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네. 사가지고 공유자 수가 막 50명, 100명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네.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들 듣고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들 그거 뽑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분들도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거를 매입하기도 하고
남들은 다 네. 안 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기획 부동산에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해결하시고 수익을 내는. 네.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어떻게 봐도. 그러니까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네네.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네. 어쨌든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그럼 그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 한 가지 또 원칙은 절대 시세보다 비싸게 안 팝니다. 예, 싸게 낙찰 받아서 공유자분들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공유자분들은 경매나 공매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요. 거의 부족합니다. 그럼 제가 누군가는 낙찰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낙찰 받아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 거기에서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리니까 서로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받고 헤어지는 너무 거죠. 아름답게 풀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네, 세상. 저는 거의 뭐 큰 소리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되게 정리벽 있는 사람들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 끝내고 마감이 되는 그게 되게 되게 행복하죠.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남들은 어렵고 변호사들도 법무사들도 이런 거 왜 받았냐 하면서 이런 거 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네. 또 묘지 막 5기, 7기, 8기 있는 땅을 또 낙찰을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묘지를 막 내 땅 위에 묘지 있으니까 파헤칠 거야 막 하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그 땅이 그냥 뚝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가는 걸 주는 줄 아세요. 이해되죠?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경매 넘어가거나 공매 넘어가면 그냥 이제 우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거는 별개겠지. 라고 또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그 조상님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 지식이라든지 경매 공매의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곤란한 일이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딱 말씀드리면 또 시세보다 그분들은 감정가를 되게 신뢰를 하시거든요. 예. 감정가보다도 최소 뭐 몇백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저렴하게 가격을 말씀드리면 거의 뭐 90%, 수용하시고. 95% 다 수용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상황인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예, 주시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되게 경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경매하면 선뜻 꺼려지는 게 막 명도할 때 너무 힘들까봐 사람들하고 막 다퉈야 될 것 같고 막 안에서 막 그 점유자가 안 나와갖고 문 부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막 듣고 막 안에 완전 쓰레기 소굴이더라고. 책에도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내가 마주할까봐 겁나서 선뜻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을 막 들어가셔가지고 막 복잡한 걸 해결하시고 뿌듯해요. 네, 제가 좀 행복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실례겠지만 제정신은 아니신 아, 거예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좀 대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좋습니다. 그냥 매뉴얼화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겠죠. 네. 정말 약간 미쳐야 미친다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를 제대로 정말 알아내면 네. 내서 끝까지 하면 미쳤군요. 정말 이렇게. 네,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정민호 대표님께 네. 경매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에 갔어요? 네,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갔어요? 네, 가서 일단 보증금 찾아야죠. 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 아파트 살 때도 계약금 넣잖아요. 네, 보통 10% 정도 넣으니까 내가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보증금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유찰가가 3억이면 3천만 원 찾고 그래서 입찰장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내는 건데 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시세 대비해서 내가 얼마를 쓰느냐예요. 뭐 금매로 3억에 나와 있다 치죠. 그러면은 내가 2천을 싸게 받고 싶다. 그럼 2억 8천 적어내면 되고 뭐 3천을 싸게 받고 싶다. 2억 7천 적어내면 되고 이 폭을 조금 욕심을 버리는 분이 당연히 낙찰 확률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 입찰가를 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낙찰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 짓잖아요. 네네.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입찰가를 나는 요 금액으로 딱 적을 거야. 저는 뭐 이런 이렇게 좀 조금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가면 낙찰 받아와요. 그냥 비싸게 써서라도. 그냥 제 물건에 대한 확신을 하고 갑니다. 뭐 2등과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원에 갔다는 뜻은 그냥 받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멋지다. 진짜. 되게 그렇죠? 두 분이 네.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책에도 네. 그런 느낌이 네. 이 느낌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는. 많은 초보분들이 한번 유찰되면 최저 입찰가에서 얼마 정도 올렸을까만 고민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법원 가셔서 깔아주고 오시는 거거든요. 깔아주고 1등의 영광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면은 뭐 시세 파악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3억이야.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내가 500만 원 수익을 낼지 1000만 원 수익을 낼지 딱 정한 다음에 역산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 최저 입찰가 보지도 않거든요. 신경도 안 써요. 오직 시세에서 네.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건지 그 역산해서 취등록세라든지 명도 비용까지 포함하면 얼마 써야 되는지 알잖아요. 네. 그렇게 썼는데 폐찰했어? 그럼 깔끔하게 물러나고 네. 낙찰 받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죠. 당신이 더 간절하셨구나. 네, 가져가세요.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했는데 낙찰 받았어. 근데 네. 2등하고 시세 차이가 3천만 원이야.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네,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약간 폐찰 당하면 뺨 맞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속상한. 적은 차이로 폐찰한 게 1,000원 차이로 네, 와. 폐찰됐는데 근데 제 수강생분 중에서 네. 100원 차이로 폐찰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아쉽죠. 네, 근데 너무 화나죠. 열받기도 하고 너무 아쉽고 꼭 받고 싶었는데 그리고 공매는 전자입찰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사무실에서 입찰했다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네. 근데 경매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입찰서 다 쓰고 은행 들렸다가 가서 몇 시간 기다리고 또 몇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딱 이제 그 입찰을 했는데 이제 1,000원 차이라든지 100원 차이로 떨어지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네.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저는 어떻게 푸냐? 분노의 임장으로 풀어요. 분노의 물건 검색으로 풉니다. 그럼 또 막 열받는 거 계속 가잖아요. 막 하루 이틀. 그때 이제 다른 물건들 막 검색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 가슴이 막 뛰어. 가슴이 뛰어. 그러면 이제 폐찰한 거는 이제 싹 기운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기분 전환을 확 이렇게 합니다. 네. 역시. 네. 아까 그 말씀 또 들으면 실례일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네, 그러면 그래서 낙찰가까지 쓰고 네네.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낙찰 어떻게 받으면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낙찰 받으면은 네. 당당하게 법원 앞에 가운데 단상으로 나가서 딱 이제 인적사항 쓰고 네. 그 보증금 10%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금 영수증을 줘요. 네. 그걸 받아갖고 그날만큼 즐기셔도 좋고요. 네. 예. 소고기 먹고. 예, 소고기도 먹고. 근데 문제는 낙찰은 받았는데 이게 취소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쐈던 거 어떻게 회수가 안 돼요. 조용히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일단 잔금을 내고 쏘는 거예요. 쏘더라도. 낙찰 받고 쏘는 게 아니고 잔금을 내야지 내 거에 되는 거니까. 나머지 폐찰하신 분들은 보증금 10% 돌려받아야 되니까 줄을 쭉 서갖고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그래서 받아갖고 돌아가시는데 네. 거기서 두 부류로 나뉘죠. 지금 용쌤 말씀대로 분노의 임장이나 현장 물건 종사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소주 먹는 분도 계시고 뭐 많으신데 정말 바람직하시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일반인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 초인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죠? 요즘엔 드세요? 네, 밥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죠? 막 분노에 나는 밥 먹을 짝이 없어. 진짜로 그런 분도 벌 줬구나. 네. 세상에. 엄청나신 분. 폐차한 사람들이 막 욕을 해. 저거 큰 소리로 막 저거게 받으면 저거 미친 놈인데 뭐 저거 어떻어 먹어 손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디스해 막 디스전을 막 뒤에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한 소리 해요, 막 뒤에서 진짜 들리게. 제가 그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하나가 10명이 입찰을 했어요. 근데 1회 유찰이 돼가지고 2억 3천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감정가는 2억 6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2억 9천을 쓴 거예요. 2억 9천을. 네. 그 뒤에서 뭐 하는 웅성웅성 저 사람이야? 미쳤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별 이야기 다 들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3억 7천에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잘하시네.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다. 네. 네, 여기는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등하고는 4천만 원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얻을 수익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여기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희 있어야 동네니까. 우리 동네니까 예. 내가 잘하니까 네, 내가 잘하니까. 여기마저 틀리면 이 분야를 떠야 된다. 왜냐면 마곡이라든지 방화동 쪽에선 금매 나오면 무조건 저한테 다 가장 먼저 연락들이 와요. 부동산에서. 예, 그러면서 항상 시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동네 저희 집하고 한 500m도 안 되는 데가 딱 나왔으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제가 마곡 바로 옆 동네 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자주 봬요. 아우, 잘 네. 말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이쯤에서 좀 절차가 끝나지 아니 그래서 절차 안 끝났어요. 절차 빨리 할게요. 네. 낙찰 받았다고 쳐요. 그럼 네. 이제 명도라는 게 따라오게 되죠. 네네. 명도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0건 중에 9건은 거의 그냥 말로써 협의로써 다 네. 끝납니다. 예. 특히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요. 물론 네. 이제 오늘 지금 집행하고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뭐 모텔, 건물 이런 애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불인이분들 그거부터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막연한 두려움은 버리시고 그냥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구나, 이용할 수 있구나 그 개념이에요. 그냥 저는 점유자 한 번도 대면도 안 하고 명도 친 적이 정말 많습니다. 네, 서류로 다 정리가 되고 네. 그 서류도 다 드려요 그냥. 네. 인도명령이란 좋은 제도가 있고요. 네. 그 명도가 끝나면 비로소 내가 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뭐 전월세 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그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냥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100건의 그 낙찰을 받으면 사실 되게 명도가 복잡하고 꼬인 물건은 그 중에 극소수인데 그렇죠. 다들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막 맞추죠. 매몰돼서 네. 경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네.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 네네. 그렇게 저희는 보시는 그렇게 거죠? 봐요. 저희는 뭐 정말 어려운 명도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상상하기 어려운.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실까봐. 예, 저희 코로나 때 5인 특수한 경우. 예, 특수한 경우 막 5인 이상 모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저희는 집행 인원이 지금 한 60명 들어가는데, 그럼 벌써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만들거든요. 또 갑자기 궁금해져요.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예. 60명이 모여야 되는데 예. 안 되는 걸 되게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너무 불인이 단계에서 그런 것도 무용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무용담을 말씀드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명도는 정말 그냥 하나의 절차구나. 그래서 낙찰 받으면 나한테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구나. 내 권리를 찾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신청서를 법원에 적시에만 내면 법원 집행관 사무실이란 데서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는구나.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